이번 시간에는요, 코틀린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언어에서는요, 모든 코드를 클래스 안에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때 클래스를 만들 때 구성 요소로 변수와 메소드가 있는데요. 코틀린은 클래스가 아닌 KT 파일에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KT 파일에 main이라는 펑션을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코드를 작성했었죠. 이때 함수를 만들어주면 필요할 때 함수 내부의 코드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메인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하나의 함수가 되는데요. 메인 안에서 코드를 쭉 작성하는데 중복된 코드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를 여러 번 작성을 하시게 되시면은요, 나중에 수정할 때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여기도 고쳐야 되고 되게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복된 코드를 다른 함수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해당 코드가 필요할 때 이 함수의 코드를 동작시키게 하시면은 이 코드를 동작시키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면 유지보수와 개발의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코틀린에서는요, 펀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펑션의 앞에 세 글자가 되겠고요. 자, 양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함수를 써보도록 할 텐데요. 자, 쭉 메인의 코드가 수행이 되다가 함수의 이름을 명시하시면 그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을 점프해서 함수 내부의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코드가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코드가 쭉 수행이 되다가 특정 함수를 동작시키는 것을 함수를 호출한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제를 볼 텐데요. 자, create new project 해주시고요. next 해주시고요. 얘는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src에서 마우스 우클릭, new의 코틀린 파일 골라주시고요. 이 파일은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OK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메인 함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args 해주시고 array의 string 자, 해주시고요. 자, 먼저 기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f1 해주시고요. println f1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펀은 키워드고요. 여기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첫 글자가 숫자가 아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글자는 영어 소문자나 대문자로 시작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글자부터는 영어 대소문자나 숫자 혹은 언더바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1을 호출하도록 할 텐데요. 자, 만약에 F1 전에 코드가 더 있다고 한다면 코드가 쭉 수행이 되다가 F1 함수를 호출하겠다 라고 만나게 되면 이 F1 함수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코드가 쭉 수행이 되고 끝나게 되면 다시 1로 돌아와서 아래에 있는 코드가 쭉 수행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넣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F1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자, 바로 여기에 있는 코드가 동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매개 변수라는 걸 가지고 있는 함수인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떠한 값들을 좀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내는 것을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펑션 f2. 자, a1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얘의 자료형은 인티저. a2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하고 얘는 더블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얘는 println f2가 호출되었습니다. 해주시고요. 자, println 자, a1 해주시고요. println a2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제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메인으로 가셔가지고요. F2
자, 여기서 F2 해주시면은 자동 완성 리스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처음에 정수값을 받죠. 정수값 작성해 주시고요. 네, 실수값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값을 적어 작성해 주시면 이런 게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가상으로 매개 변수의 이름을 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A1이라는 곳에 100이 들어가고 A2라는 곳에 55.5가 들어간다는 거를 이 인텔리제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실제로 작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시면은요. 자, 지금 어딘가 오류가 있네요. 자, 이게 뭐 이상한 게 추가가 됐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해주시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출력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은 F2 호출되었습니다 뜨고요. A1은 100이 출력됐고 55가 출력된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100이라는 값이 율로 들어가고요. 요 55.5라는 값이 자, 여기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또 코틀린에서는요, 초기 값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이 좀 부족하게 넘겨준다고 한다면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만들어 놓은 기본 값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F3 해주시고요. A1은 인티저, 그리고는 0, A2는 더블, 주고 0.0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F3 호출할 때 만약에 매개 변수의 값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값이 해당 변수에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println F3이 호출되었습니다 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println A1은요 A1, println A2는 A2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F3으로 호출해 볼게요. 자, F3 자, 100에 55.5 해주시고, 자, 둘 다 넣습니다. 실행해 주시면 값을 둘 다 넘겼기 때문에 값 두 개가 이렇게 잘 호출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앞에 것만 넣어볼게요. 자, 100 이렇게만 넣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은 A2 같은 경우에는 0.0이라는 기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값 하나만 넘겼기 때문에 A2에는 기본값 0.0이 세팅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요. 코틀린은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떠한 매개 변수에 이 값을 넣으라고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3 A1은요 200이라고 넣고요. A2는 66.66 이렇게 해주시면 매개 변수 A1에 200이 들어가고 A2에 66.66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A1에는 200, A2에는 66.66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A1은 300 여기서 실행해 주시면 매개 변수 A2에는 70.77 매개 변수 A1에는 3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각각 잘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요. 앞에 있는 변수는 안 집어넣고 뒤에 있는 변수에만 이렇게 값을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A2에 88.88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여기에만 80.88이 들어가고 얘는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값인 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이렇게 0과 88.88이 각각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은 반환 타입을 가지고 있는 이 변수에 대해서 메서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환 타입 그 반환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썼는데요. 자, 반환 값이라는 거는 여기서 함수를 호출을 하죠. 만약에 F1을 호출했다라고 가정하면 자, 여기에서 F1 함수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수행이 되고 끝날 때 호출하는 곳으로 값을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려주는 값을 받아내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되돌려줄 값이 없다고 하신다면은 아무것도 안 적어 주시거나 혹은 자 해주시고 F4 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자 onIt이라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얘는 반환 타입이 없다라는 거를 명시를 한 겁니다. 그냥 반환 타입이 없을 때는요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뒤에 그 매개변수 작성하는 것 뒤에다가 콜론 찍어 주시고 반환 타입을 적어 주시면 되시는데요. 나는 그 반환 타입이 없을 때 반환 타입을 적어 주겠다고 하신다면 onIt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4 배출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다가 F5 인티저 이렇게 반환값을 작성해 주시면 이게 그 반환할 값의 타입인데요. 작성해 주시고요. 값을 반환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return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return 100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 함수로 출할 때 얘가 return 다음에 값을 적어 주시면 이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요거를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은요 F5 해주시고 자, 찍어 볼게요.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호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코틀린에서는요 매개 변수의 형태가 다르면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의 함수를 만드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로딩이라고 부르죠. 보통 오버로딩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펑션 F6 자, println 자, 매개 변수가 없는 자, F6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펑션 F6 여기다가 A1 인티저 자, println 정수값 한 개를 받는 F6 주시고요. 자, 매개 변수의 개수가는 같지만 타입이 달라도 다른 함수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실수값 한 개를 받는 F6 자, 그리고 개수를 다르게 가볼게요. A1 인티저, A2 인티저 자, 정수값 두 개를 받는 F6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함수의 이름은 다 F2로 동일하죠. 동일한데요. 이 매개 변수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다른 함수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개발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다른 언어들은요 동일한 이름의 함수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지만 매개 변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함수의 이름을 다 다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 코틀린에서는 자바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을 동일하게 가져가고 매개 변수의 형태를 다르게 하면 서로 다른 함수로 보게 됩니다. 이 프린트 ln 같은 경우에도 문자를 넣어주시면 그냥 문자를 출력되고 정수값을 넣으면 정수값이 출력이 됩니다. 바로 매개 변수 형태를 다르게 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F6으로 호출해 볼게요. 자, 그냥 F6 호출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실수값 하나, 그리고 정수값 2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전부 다 잘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으로요 함수 안의 함수입니다. 자, 펑션 F7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펑션 F8 하겠습니다. println F8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자,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함수는요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println 자, F7
함수가 호출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F8을 호출하겠습니다. 즉, 이 F8이라는 함수는 F7 안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 F7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자, F7 이렇게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 F7 안에서 F8을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F8 함수가 호출되었다라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F7 안쪽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F8이라는 함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코틀린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렇게 함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 주시고 필요할 때 호출해 주시면 코드의 중복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틀린의 함수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